자, 그럼 지난 주말에 사실은 서초동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가 열렸잖아요. 그 촛불 집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보였던 며칠 사이의 그 모습이거든요. 서초동 광화문 장군 멍군이다. 끝 안 보이는 조국발 광장 내전이다. 내전이란 표현이 등장했어요. 어떤 기사에 보면 사회적 내전이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내전 상태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5.1 서초동 검찰개혁 그리고 그 옆에서 물론 규모는 이 촛불 집회보다는 좀 작았습니다만 조국 사퇴 맞불러는 집회도 같이 또 열렸어요. 9일에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또 12일에는 서초동과 서울역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빨간 날에 계속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요. 맞서는 집회들이죠.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조국 내전으로 두 쪽난 광장이다. 갈등 조정할 정치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엄청난 규모로 이제 분열이 돼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집회마다 각각 가보면 완전히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두 쪽이 낫다는 표현이고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민심일까 여론 선동일까 극단적 거리 집회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좀 돼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경쟁적으로 새머리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민심 편가르기로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 분열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에 질타했죠. 선동 분열의 정치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국회의장이 굉장히 걱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집회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검찰 개혁! 자, 저렇게 빨간 알마다 집회가 열리면서 이렇게 서로 어떤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사회적 내전 상태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분열을 넘어서 단순히 분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적대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른 적폐검사 꿀꿀꿀. 최근에 인터넷 공간에서요. 어떤 동영상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 동요를 부르는데 뭔가 가사가 바뀐 개사된 동요입니다. 그 상황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보시죠. 이 동요에서 나오는 가사 내용이 좀 소개돼 있어요. 적폐검사 꿀꿀꿀.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이 석열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동원한 동요개사 동영상 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이제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검찰과 한국당 비판이 대부분이다.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이들 아동 인권 문제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아이들 동원하는 거 그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사 내용을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담아 있어요. 일단 엄마 돼지 아기 돼지 그리고 산토끼 뭐 되게 유명한 동요죠. 그리고 곰 세 마리 뭐 이런 내용을 가사를 바꾼 게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엄마 돼지 아기 돼지의 가사는 적폐검사 오냐 오냐 기밀누설 꿀꿀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산토끼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석여라 석여라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촛불 국민과 함께해 뭐 이런 외치는 장면까지 등장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영상을 보고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런 데까지 동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좀 비판이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석여라 석여라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아이들 동원 소년병과 뭐가 다른가 뭐 이렇게까지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인터넷 매체 영상 관련해서 이념 앞에 아이들의 인권을 짓뭉갠 거다라고 이제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밀경제가 이 기사를 소개한 거는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단순히 분열을 넘어서 어떤 상대를 적대시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이런 거는 상대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적으로 몰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네 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적으신 분은 앞에다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모습은 우리 북한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상화 세뇌 교육을 할 때 저런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 저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명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한번 무너진 상식, 한번 무너진 윤리, 그리고 도덕적 자본과 윤리적 자본이 한번 우리가 상실을 해버리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서초동 집회에서 그 현상을 봤고 조국 장관께서 그 집회 사진을 그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조국 장관은 집회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정 집회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그것은 장관이 아니죠. 그것은 제도권 내에 있는 분이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는 분이죠. 그러니 조국 장관이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을 계속 갖는다면 장관을 그만두시고 사회운동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왜 자꾸 장관에 계시면서 나라를 더욱 어지럽게 하고 어린이들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게 만듭니까? 왜 자꾸 나라를 퇴보시키고 최경철 편집에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동영상과 관련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분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저런 동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나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 오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자신의 부인이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곧장 자신한테 부담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조서를 오랫동안 열람한 것을 충분히 방어권 차원에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저것은 특혜다, 황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질서가 무너지고 한번 윤리적으로 자본이 무너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조 장관께서 이쯤에서 멈추시고 나라를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최경철 편집위원은 이쯤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자, 김성수 평론가는 아이들은 늘 동원 대상인가 하면서 이게 물음표를 찍어주셨네요. 그럼 뭐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아이들은 늘 동원 대상이죠. 생각이 없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되풀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툰베리가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이 되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 동영상 저도 봤는데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바꾸고 만든 겁니다. 물론 나와서 노래를 부른 친구들은 다소 연령이 어려 보이지만 실제로 저 모임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까지 같이 있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고등학생들이 주도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이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현상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구에서 한 소년들이 서동요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를 그 의원들도 자기네들 SNS에 막 올렸습니다. 그 상황은 실제로 어른들이 돈을 주고 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동요라고 민심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비슷한 모임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비슷한 모임도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가사를 바꿔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은 아이들을 아동학대한 것이고 아동 뭐 복지가 위반인 거고 어른들이 돈을 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러라라고 시킨 것은 오히려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선택적인 어떤 정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들을 만든 주도적인 책임이 조국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각이 다릅니다. 그냥 이쯤에서 그쳐주셨으면 하는 것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장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받아야지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제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굳이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영실 편집위원과 김성호 평론가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이것은 어른들이 말렸어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한국당이 그랬다면 한국당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 저당이 그랬으니까 이것도 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에 아이들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미성년자는 지금 선거권도 안 주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선거운동을. 그 이유는 어떤 그 정치 성향에 대해서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검찰총장 이름이 나와요. 현재 수사하고 있는 총장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그걸 불렀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이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온라인 업체 매체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후원 계좌가 나와요.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보면 제가 이 편을 그대로 읽을게요. 법조문에. 뭐 구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후원금하고 연관시켜서 했다는 것 자체가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과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법무장관과 관련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이 법무장관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 이렇게 가만히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여러 가지 법안을 볼 때는 이미 검찰에 특수사건을 주게 돼 있어요. 직접 수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범죄, 부패범죄, 뭐 방위사업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은 직접 수사하게 돼 있어요. 이 범죄들은 직접적으로 수사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것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사회 지도층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민생 범죄에 치중하라는 게 그 제1입니다. 또 하나 자기 식구 감싸기를 없애라 이건데 지금 가장 큰 제1원칙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말씀하셨죠. 여당에서 각종 압력성으로 느껴지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집회에서 저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수사하는 검사가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의도를 떠나서. 검찰 개혁의 제1원칙인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 흔들리고 있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이상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조국 장관이 오히려 검찰 개혁에 지금 뭔가 좀 방해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사를 떠나서. 김상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대의민주주의의 종언 이렇게 썼는데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지금 사회 지도층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회 지도층에서 원로도 있고 실제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그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사회 문제에 나선다. 이거는 뭐 사회가 그 붕괴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조입니다. 전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측과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측이 정말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기준에서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뭐냐면 국정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이런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보다 정말 잘못됐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서 국정을 운영해줘야지 자유한국당이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찻대기 정당을
지내고 국민이 되살려주고 예.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 정당을 지나오고 예. 그랬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습은 그대로 계속 가져가면서 예. 지금 여건이 잘못된 거에 대한 반사이익만 보겠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냥 저런 광장으로 내몰아 가지고서 뭐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고 예. 거기에 수혜만 보겠다. 예.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예. 지도자들은 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해법은 다음 어디에 있는 총선에서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그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한편에 예. 서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이제는 양쪽의 의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차분하게 양쪽의 의견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예.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국은 분들이 사실은 집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나오지 않은 분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 총선의 결과를 저는 가르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이거 천천히 지금 양쪽의 의견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 서로 예. 이제 듣지 않습니다. 더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예요. 예. 그럼 더 얘기하면 우울증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이런 모습을 잘 보시고 총선에서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상일 평론가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아침에 매일경제는 양쪽의 의견을 항상 고루 동시에 보여드리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